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방법인데요. 자, 뭐 서로 다른 뭐 몇 가지 n개 중에서 우리는 물건을 넣을 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즉 일렬로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호, 퍼미테이션의 P를 따와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NPR로 많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자, 2개를 택해서 우리가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OP2를 쓰고요. OP2를 계산한 방법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OP2면은 5가지 중에서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2개를 택할 건데 5개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5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의 경우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빠졌으니까 4개의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택해야 하므로 우리는 2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일반화 시켜보면 NPR이라는 것은 첫 번째 택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R개, 두 번째 택할 때는 앞에서 하나를 택했으니까 n-r개, 세 번째 택할 때는 앞에서 2개를 택했으므로 n-2개, 마지막에서는 r번째에서 택할 때는 r-1개, 즉 r-1개를 앞에서 택했으므로 n개에서 r-1개를 빼주면 이렇게 n-r 플러스 1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까? 네. 박가영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OP2인데요. 왜 O는 한글로 읽고 2는 영어로 읽죠? 아, 제 습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OP2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자, 이를테면 순열의 수가 4P3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정적으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그래서 총 3개를 택하는 이 경우의 수를 동시에 일어나므로 곱의 법칙이 쓰일 거고요. 처음에 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개, 그 다음 3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1씩 작아지는 수 3개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P2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를 택할 건데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두 번째는 앞에 하나 썼으니까 2가지, 그래서 2개를 곱하면 6가지. 그래서 따라서 이 3P2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4가지. 그렇죠? 이번에 좀 이제 공식을 좀 써볼까요? 6P5라는 것은 6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숫자가 작아지는데 총 토탈 3, 2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뭐 되겠죠. 20, 6, 4, 24, 4, 3, 12, 72, 722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8P4라는 것은 8개 택하고 그 다음 7개, 6개, 5개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몇인가요? 6, 5, 30, 8, 7에 56.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하십시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순열의 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계승을 배울 거예요. 계승은 팩토리얼이라고도 읽고요. 이렇게 느낌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곱을 우리는 n계승이라고 해요. 기호로는 이렇게 n 팩토리얼로 쓰고 읽을 때는 뭐 n 계승 또는 n 팩토리얼로 읽으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 기본적으로 npn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첫 번째 n개, 두 번째는 하나 뺀 거, 세 번째는 2개 뺀 거 해서 쭉쭉쭉 1까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OP5를 생각하면 OPO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5, 4, 3, 2, 1을 쭈르륵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팩토리얼, 계승을 써서 5팩토리얼이라고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NPR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는 생각을 해보면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NPR을 이렇게 쓸 수 있었죠. n개, 그 다음에 n-1개 쭈르륵 곱해서 n-r 플러스 1개까지 가는 거였어요. 잘 생각하면 이만큼이 r개였으므로, 그죠? 나머지 것을 생각해보면 여기 나머지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뭐가 빠져 있냐면, n-r개만큼 쭈르륵 곱해져 있는, 즉 n-r 팩토리얼 개가 실은
이렇게 곱해지게 된다면 이게 바로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이만큼이 npr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n-r 팩토리얼을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np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법이니까 하나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정의인데 0 팩토리얼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러 가는 건데,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어떻게 가느냐? 당연히 0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기호로 정의로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np0는 n개 중에서 0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예 안 뽑는 것 경우의 수 한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5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한 번씩 사용해서 자, 5자리 수를 만들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 번씩 택하는 거니까 뭐 2, 3, 1, 4, 5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라고 했습니다. 자,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결국에는 여가 5자리 자연수인데 홀수가 되는 경우는 1의 자리가 홀수이면 되는 거죠. 따라 5자리를 이렇게 논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걸 먼저 결정하면 돼요. 즉 여기에 홀수가 오면 되는 거죠. 홀수가 올 수 있는 것은 1, 3, 5, 즉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3가지만 예를 들어서 1, 3, 5가 온다고 치면은 나머지 경우의 수 4개를 그냥 일렬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숫자 4개를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하면 되니까 나머지 숫자 4개를 4개 중에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얘는 4팩토리얼이 되겠죠. 4팩토리얼은 4, 3, 12,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앞에 4자리는 24가지, 뒤에 3가지 경우 수가 있으므로 이걸 곱해주면 몇인가요? 72가 되겠네요. 따라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72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짝수 2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 보십시오. 자, 짝수 2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에는 보면 짝수가 2개고 짝수가 2개고 나머지가 홀수이므로 결국에 2와 4가 서로 이웃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1, 2, 4, 3, 5 이런 경우만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2, 4를 하나의 묶음으로 친다고 치면 즉 그렇죠? 뭉텅이가 하나, 둘, 셋, 4개. 자, 4개의 뭉텅이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렬로 나열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2와 4가 자리를 경우하는 수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4덩어리가 서로 다른 4덩이를 택해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2개, 2, 4 중에 2,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택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얘는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즉 경우의 수는 24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48가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열은 순열인데 그 다음 좀 약간 독특한 순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이냐면, 자, 순열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순열이라고 했으면, 자, 요것이 하나의 원의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것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이 원순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맨 처음 요 자리를 앉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다 1, 2, 3, 4를 앉히는 경우의 수와 1, 2, 3, 4를 앉히는 경우의 수를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한 바퀴 살짝 90도 이렇게 회전시킨 경우가 같을 경우, 이렇게 일치할 경우가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경우의 수로 같은 걸로 보는 게 원순열이에요. 따라서 이 원순열에서는 실은 이 첫 번째 누가 어디를 앉히냐, 이렇게 만약에 네 자리에다가 한 명을 앉는다고 치면, 즉 이쪽에 뭐 기준을 먼저 잡아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깨지고 나머지 순열을 계산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4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는 당연히 n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잘 보면 알겠지만 얘가 1, 2, 3, 4가 앉는 경우나 여기를 스타트로 걸어서 1, 2, 3, 4가 앉는 경우, 또는 여기를 스타트로 걸어서 1, 2, 3, 4를 앉히는 경우, 여기를 스타트로 걸어서 1, 2, 3, 4가 앉는 경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안 치는 경우 수, 즉 n개의 자리수만큼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것을 n개로 나눠주면, 이렇게 n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n-1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6명의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는데요. 따라 식탁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 이렇게 앉을 건데요. 자, 6명의 식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 해 보십시오. 자, 6명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6명을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1, 2, 3, 4, 5, 6번이라고 넘버를 준다라고 치면, 자, 1번부터 순서대로 앉힌다고 생각합시다. 자, 1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수는 어디 있나요? 몇 가지인가요? 6가지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1가지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자리에 먼저 앉히거나 이 자리는 먼저 앉히는 경우가 똑같기 때문에,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이때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1가지 자리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한 자리에 앉게 되면 여기 있는 자리가 고유 넘버가 되는 겁니다. 1번 바로 왼쪽에 하나, 이렇게 고유 번호가 되고, 여기 앉을 수 있고 여기 앉는 경우가 다르고, 여기 1번이 앉았을 때 2번이 여기 앉는 경우가 서로 좀 다릅니다.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르고. 따라서 2번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1번 자리를 뺀 나머지 5가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3번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4번이 앉을 수 있는 건 3가지, 5번이 앉을 수 있는 건 2가지, 마지막 6번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5팩토리얼고요. 자,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걸 원수년이라고 알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우리는 6-1 팩토리얼이다, 즉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자, 1번은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부모가 서로 마주 앉는 경우입니다. 자, 부모는 뭐 유일하게 뭐 부모를 해서 1번을 부, 2번을 모라고 치고 나머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넷째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앉는 경우는 서로 마주 보는 경우니까 먼저 부모를 앉히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면 되겠네요. 즉 부모가 앉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겠죠. 즉 이렇게 앉든지, 그렇죠? 또는 이렇게 앉든지, 또는 이렇게 앉든지,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잘 보면 첫 번째 부모가 앉을 수 있는, 그래서 부모를 먼저 앉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를 앉히고 여기다 모를 앉힌다고 치면, 자, 나머지 1, 2,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앉을 수 있는 거는 부모가 결정되었으므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서 네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게 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 즉 24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또 다른 순열을 하나 볼 건데요. 자, 마지막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입니다. 중복 순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 똑같은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즉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자리의 수를 만든다고 치면 1, 2, 3, 4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곱하기 3가지 해서 12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중복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도 돼요. 내가 처음에 2를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2를 뽑아도 되는 경우, 이런 걸 논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앉힐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뽑을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것도 4가지 해서 총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중복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냥 순열에서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뽑혔던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 했다고 치면, 이제 중복 순열에서는 앞에 거가 뽑히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카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n-r이라고 있고요. 파이라고 있습니다. n-r이라고 나타내고, 읽을 때도 n-r로 나타내고, 따라서 n-r에서는 그냥 n개를 r번 택하면 된다. 즉 n의 r제곱개이다 라고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통의 편지를 A, B 두 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면 편지가 한 통 있고요, 두 통 있고요. 이 세 통을 이 우체통 A, B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A에다 넣어도 되고요, B에다 넣어도 돼요. 그렇죠? 따라서 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편지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렇죠? 자, 편지 2를 넣는 경우의 수는 앞에 거하고 영향 안 맞죠. 자, A에 넣어도 되고 B에 넣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선택권은 2가지.
그러죠? 편지 세 번째 거 우체통에 넣는